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세 분의 귀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른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아버지 상을 보여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각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설명이 좀 장황한가요? 게스트분들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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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세 분이나 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학교 지금 이거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다 이렇게 옷을 맞춰서 입고 나오셨는데요. 참 멋지십니다. 네. 우리 목사님부터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회자 아버지 학교 2기를 수료한 김영천 형제이자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LA 아버지 학교 4기를 수료한 황재필 형제입니다. 아, 2기, 4기, 네, 정말 역사. 2기면 언제였어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4기 아니었어요? 이게 몇 년도였어요? 2002년도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2002년도. 또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하셨다는데 저는 2년 전에 했거든요. 2년 전에 아버지 학교에 발을 담근 온라인 2기 수료생 김마루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2기, 4기 그리고 막 2년 전에 수료하신 분까지 따끈따끈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아버지 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참 유명하잖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이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버지 학교가 뭐야 라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가 시작된 목적 그리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학교는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1995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이제 회복 운동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또 잘못된 아버지의 권위를 이제 바로잡아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를 봤는데요. 아버지의 낙천적인 성격이 가정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엄마의 낙천적인 성격보다 아버지가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맞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 학교 시작한 지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아버지 학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한국에서 1995년 10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275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8,262차입니다. 현재 이제 75개국 302개 도시에서 개설되고 있었고 현재 수료한 현황은 이제 42만 3천여 명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미주 지역만 따로 얘기를 드리면은 2000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1020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영어 아버지 학교 30회 그리고 목회자 아버지 학교 15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료한 현황은 3만 5천여 명이 됩니다. 아, 굉장히 대단한 많죠. 숫자입니다. 예. 1995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42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예. 또 이 미주 지역만 해도 3만 5천 명 이상이 수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학교의 특징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해서 아버지 학교의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고 또 아버지의 그 사명과 또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자녀도 살고 또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도 살고 또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정이 살려면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되면 또 목사님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그런 영향력이죠. 거기에는 뭐 영적인 죄의 영향력도 있지만은 육적인 잘못된 죄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자손손까지 대가 물려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아버지로서의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잘못된 삶,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고통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잘못된 습관과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고요. 또 그리고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모범이 돼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 그래서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성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권이거든요. 그 축복권을 통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한 아버지 학교,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되면 정확한 정체성을 배울 수 있고 또 아버지로서의 사명, 또 아버지로서의 영성 이런 걸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아들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야곱이 축복해줬던 그 그렇죠.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아버지의 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아버지 학교에 지금 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형제님들이 아시겠지만 잘 안 가져가요. 안 가죠. 네, 안 가죠. 정말 쉽지 않아요. 보내고 싶은데 좀 보낼 수 있는 팁은 없나요? 예, 중요한 거는 자기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자기라고 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라고 하는 아버지는 가정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은 본인의 발로 아버지 학교를 가셨어요? 아버지 학교도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발로 걸은 게 아니고 우리 이 교회의 전도사를 통해서 저는 아버지 학교에 강제로 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갈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새벽 예배 끝났는데 아침 간단하게 먹고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탔더니 LA 커미션 거기에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데 거기다 딱 내려주면서 목사님 제가 등록비 다 냈으니까 여기서 2박 3일 여기서 마치고 오세요. 그게 2005년도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의 무슨 근데 스토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버지 학교를 보내서 거기서 아버지를 찾게 나의 아버지 정체성을 찾는데 제가 그 아버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영성을 통해서 지금 사역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까 아버지 학교를 2기로 수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 건 거의 무슨 007 작전 같이 참여하시게 됐네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본인 발로 가는 형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도 기독교 회사였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가는 직원에게는 내가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몇 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들만 모여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분위기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위기가 실제로 어떤가요? 네, 일단 실제로 가면 이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칙칙하고 삭막합니다. 지금 우리 셋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칙칙하고 삭막하고 옷도 이런 거 입고. 그래서 삭막하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참. 그렇죠. 보통 뭐 주말에도 많이 하는데 뭐 골프 치어야 되는데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와이프와 딜을 하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나 가면 제발 가라 그러면 나 이거 뭐 게임기 사도 되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딜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요. 첫날은 그렇습니다. 남자들 저희는 다 100% 남자거든요. 참가자 100% 남자, 헌신자 100% 남자, 강사님들 100% 남자, 여자 강사님도 없어요. 다 100% 남자라 그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까요? 어떤 재밌는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칙칙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삶을 나누면서 이제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쨍그랑. 예, 그렇죠. 내 안에 이제 내 마음들이 이제 하나씩 깨지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서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르르 소리가 납니다.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죠. 또르르가 좀 더 가다가 한 셋째 날 되면 주르르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막 곡을 하는 거죠. 이런 깨어짐, 쨍그랑, 또르르, 주르르가 이렇게 가면서 거의 마지막 날에는 첫날에는 그렇게 삭막했지만 마지막 시간쯤 되면 막 부둥켜 울고 같이 나누고 막 수다 떨고 막 서로 섬기고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거의 뭐 전쟁에 나간 뭐 전우회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이러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되게 딱딱해 보이고, like 영성, right, 막 영향력 그러면은 그냥 가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같이 섬김을 받고 그 안에서 깨지고 그러면 예, 이렇게 시작했다가 저렇게 평생 놓지 못하고 저렇게 그러니까요. 방송에 이렇게 또 끌려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아까 사전 미팅 때 18년을 섬겨왔다 아버지 학교를 처음엔 이렇게 정말 007 작전으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뭣도 모르고 참석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18년을 쭉 섬겨오셨잖아요. 오늘 제목을 좀 바꿀 걸 그랬나 봐요. 쨍그랑 또르륵 쭈르륵으로. 그러게요. 그걸 제가 사전에 스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생방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약간 쟁겨놨었습니다. 네. 여기 세 분 다 수료를 하신 분들인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의 소감 또는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아니면 난 아버지 학교 통해서 이거 깨달았다 이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제 타이밍인데 제가 두 분께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 먼저 하고. 그래도 따끈따끈한 얘기가 제일 좋죠. 그렇죠. 그래요? 2년 전에 수료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라 그럴까? 봤는데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광고만 듣고 얘기만 들으면 되게 식상해 보여요.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뭐 다 얘기하는데 근데 돌아보면 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죠. 어딜 찾아봐도 이렇게 없어요. 몰라 뭐 교회 가서 뭐 설교 듣는 건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개발하는 것들은 많을 수도 있고 무슨 뭐 새로운 벤처 시작하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스타트업 생존기 이런 강의들은 많을 수 있는데 정작 그거 다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고민하고 이렇게 나누고 실천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독특함과 그런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배운 거는 사실 그냥 아빠 되면 저절로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어른 되면 알아서 성숙해지고 알아서 애들도 잘 알아서 크고
나 백발되고 나 이렇게 뿌듯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아 잘 살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영향만 받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의식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이런 좀 닭살 돋는 이런 숙제도 하고 숙제도 되게 닭살 돋는 숙제입니다. 약간 다른 수포하면 안 올 테니까 뭐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막 적고 그걸 또 아내의 눈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거 미치죠, 그죠? 닭살 돋아서. 네, 그런 유치한 그런 액티비티나 숙제들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정말 진짜 아내들이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그러면 딱 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깨져서 내가 회심해서 아내들을 그거 보고 흐뭇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둘이 사이가 좋으면 애들도 보고 당연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화목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뭐 대략 정리는 어렵지만 예 대략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호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힘드네요. 네, 아까 좋은 걸 네. 느끼셨네요. 네. 네. 목사님께서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버려졌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거 지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제가 아버지 학교를 62살에 갔거든요. 그때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럴 때인데 전도사의 손에 끌려서 갔지만 첫날 거기서 아버지 학교 영향력을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로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내가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찾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집에 왔는데 다들 뭐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했죠. 그랬는데 그 약효가 일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학교 가면 뭐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가 그 다음 달에 다른 데서 일반 아버지 학교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다시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내가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내가 조금씩 약효가 한 달 갔다가 약효가 6개월 갔다가 이렇게 해서 1년에도 몇 번씩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곳이라면은 제가 거기 가서 봉사자로 섬겼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지금 우리 이 자녀들 나이가 50이 넘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버지 학교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간증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62에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애들도 다 컸고 나이도 이렇게 많아서 내가 무슨 아버지 학교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80이신데 계속 참가 중이시라고 합니다. 약효가 떨어질 때 또 참가하고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계신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신청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제가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한테 아버지 학교를 좀 가라고 이렇게 권유하면은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게 아버지 학교 갑니까? 할아버지 학교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 가서 좋은 아버지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아버지 학교를 꼭 수련해요. 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큽니다. 그걸 허물지 않으면은 존경받는 아버지 될 수 없어요. 좋은 아버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학교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잖아요. 진짜요. 그거 얘기 안 하고 끝날 뻔했네요. 그죠? 그거 지금 빨리 얘기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예, 이번 아버지 학교 110기는요.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설됩니다. 4월 22일 토요일, 4월 29일 토요일, 5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임은 5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예, 당일 등록까지도 당일까지 받습니다. 좀 들으시는 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남편이 아직 안 들었다 싶은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본인의 남편을 좀 꼬셔서 갈 수 있게 어떤 딜도 좋으니까요. 딜을 해서라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내가 추천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이 추천을 해줘도 좋고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게 되면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첫 발을 디뎌가지고 아버지 학교로 좋은 아버지 길로 가고 있다는 우리 가정을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데 내가 첫 발을 디뎌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형제님들은 참 왜 잘 안 갈까요? 어머니 학교 가보면요. 어머니 학교는 정말 자매님들이 쉽게 오시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 학교는 정말 자매들이 북적북적한데 아버지 학교도 어머니 학교처럼 좀 부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피 형제 그러면은 언제 하는지는 알았고 그럼 여기서 들으시면서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갑자기 진행을 좋습니다. 빨리 끝나기 전까지 얘기해야죠. 맞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연락처. 예, 연락처는요. 제 이름은 황재필입니다. 전화번호는 714-822-7126. 그리고 LA 지역에 사시는 분은 김병식 형제님한테 연락드리면 되는데요. 323-350-5264. 그분 네. 전화로 주시면은 저희들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 이번에 LA 110기입니다. 110기가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2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당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셔서 유익한 아버지 학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방금 알려주신 전화번호를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황재필 형제님, 아버지 학교는 다 호칭이 형제님이어서 우리 황재필 형제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714-822-7126입니다. 714-822-7126번이고요. 그리고 LA 사시는 분들은 김병식 형제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323-350-5264 다시 323-350-52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신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 학교 등록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할 수 있다. 이번에 한번 들어보셔라. 라는 이런 초청의 메시지 하나 해주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님들께 응원하는 메시지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네. 네. 근데 우리 아버지 학교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고 이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혹시 두란노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성도님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학교는 나도 침례교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는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아버지 학교고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아버지 학교 이 유니폼만 입고 가면은 공항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금방 형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학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을 좀 아버지들을 좀 초청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꼭 아버지 학교를 수료해야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지 않으면은 그 행복한 지름길을 헤매다가 나중에서야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찍이 아버지 학교를 찾아오시면은 정말로 100점 만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 또 가정에서는 좋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교회에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지름길이 아버지 학교, 거기에 여러분들을 저는 초청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도 지금 남은 생애를 이 아버지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저는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정말로 복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80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저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애정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학교 소개해주기 위해서 또 세 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